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의 전공의들이 잇따라 사직하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지자체는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에 나설 후보들의 공천 결과를 속속 발표하면서 선거구마다 대진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릉시 옥계면에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이 있지만 성과가 거의 없습니다. 관계기관들이 활성화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삼척시와 협약한 사항을 이행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맞서 전공의들도 본격적인 집단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들이 당장 내일부터 병원을 떠나겠다 했고 강원도 병원 전공의들도 집단 사직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환자 진료와 수술이 이루어지는 종합병원인 만큼 지자체와 병원 모두 비상입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강원도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강원대병원은 101명의 전공의 가운데 60% 이상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152명으로 강원도에서 전공의가 가장 많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는 4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도 10명이 넘는 전공의가 집단사직에 동참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병원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에 들어갔습니다. 중증 환자 이용률이 높은 상급 종합병원 중 하나인 원주 기독병원은 수술과 진료 일정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환자들에게 일일이 문자로 진료에 차질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환자분들 진료 차질 없게끔 교수님들이랑 포함해서 다 그쪽으로 신경 쓰고 계시죠. 중요한 처치 같은 것들은 어쨌든 이제 교수님들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학병원들은 당장 내일부터 위기가 닥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사직서 수리와 관계없이 무단 결근할 경우에 대비해 전문의 중심으로 응급 환자와 수술 위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파업에 대응할 진료 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장 점검을 통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전공의는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 지자체와 협업해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일단 파업이 진행될 경우 보건소와 공공의료원은 주말과 휴일, 평일 야간까지 운영합니다. 집단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그리고 수술실 등은 24시간 진료 체계를 유지하며 12개 군병원 응급실도 개방합니다. 강원도에는 춘천과 홍천, 강릉 국군병원이 대상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릉시 옥계면에는 강릉시가 조성한 옥계 일반산업단지와 강원 경제자유구역청이 입주기업을 모집 중인 옥계 첨단소재 융합산업지구가 있습니다. 강릉시와 강원 경제자유구역청이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 올해 성과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 일대에 있는 옥계 일반산업단지. 지난 2012년 48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포스코 마그네슘 재련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가동 1년 만인 지난 2013년 오염물질인 페놀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올해로 11년째 가동을 멈추고 정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체 사업 재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진행된 오염물질 정화 작업은 오는 9월 마무리되는 데다 다음 달엔 포스코그룹의 회장이 교체되기 때문에 대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포스코 내부적으로 회장도 이제 교체되는 수순이고 또 정화 작업도 5월, 9월에 완료되게 되면 또 대체 사업에 대한 추진이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포스코가 계속 나누고 있죠? 나누고 있습니다. 인근 옥계면 현내리에는 강원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첨단 소재 융합 산업지구가 있습니다. 지난해 토지 조성을 마치고 지난달 8개 필지에 분양 공고를 냈지만 매입 의사를 밝힌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1차 금속 제조업만 입주 가능했던 산업군을 자동차, 금속 가공, 비금속 광물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최근 재공고를 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부지는 언제고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 유치 협의 중인 기업들이 몇 개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 기업과 협의해서 조기에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기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고금리 기조가 꺾일 내년 이후에나 기업 유치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도내 8개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3곳의 단수공천을, 더불어민주당은 3곳의 단수공천, 2곳은 경선을 치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주 갑은 박정아 의원이 원창묵, 여준성 경선 승자와 맞붙고 원주 을은 김완섭 전 차관과 송기현 의원이 대결을 벌입니다. 또 홍천, 횡성, 영월, 평창은 유상범 의원과 허피롱 전 홍천 군수가 경쟁합니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5개 선거구의 공천 심사는 발표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지역인 강릉의 배선식, 김중남,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의 한호연 후보를 단수 공천했고 춘천, 철원, 하천, 양구, 갑과 을,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은 아직 미정입니다. 녹색정의당 강원도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녹색정의당 도당은 3지대 통합정당 출현 같은 다양한 세력의 연대 연합이 이뤄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녹색정의당에 제안한 비례연합정당은 준연동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하는 만큼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중앙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비례연합정당과의 정책연합, 지역구 후보 연대들을 폭넓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가 시범 가동을 마치고 조만간 상업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인근 삼척시 근덕면 사회단체들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건설 당시 협약했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배현한 기자입니다. 이행각서 외면하는 블루파워 각성하라! 삼척시 근덕면 20여 개 사회단체와 주민 등 100여 명이 복지회관에 모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시범 가동 중인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가 다음 달 본격 상업 운영을 앞둔 현재까지 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나선 겁니다. 블루파워에 대한 대응에 나서기 위해 근덕면 피해보상대책위원회도 꾸렸습니다. 근덕면 피해보상대책위원회는 삼척 블루파워의 협약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삼척 블루파워는 2017년 삼척시와 2천억 원대의 해안 침식 저감 시설과 친환경 관광 투자를 협약했습니다. 2,600억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와 630억 원 규모의 지역 협력 사업을 포함해 400억 원대의 직원 사택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해안 침식과 협력 사업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이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대책위는 강력한 투쟁은 물론 삼척 블루파워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행각서를 법원에 공정까지 해놓고 그걸 안 지킨다는 것은 이거는 주민으로 있을 수가 없고 이행각서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 형사고발까지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블루파워 측은 협약 사항에 대해 시와 협의하에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안 침식 저감시설 미비로 인한 항만 공사 중지 명령부터 유연탄 육상운송 주민 반대, 건설 협약 사항 미이행까지 삼척 블루파워 발전소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릉 도심에 새로운 공공미술관인 소롤미술관이 최근 문을 열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선보이는 현대미술 거장의 네온사인 전시는 예약이 힘들 정도로 관람객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흰색 벽면 구조물의 구멍 사이로 붉은 네온사인의 빛이 새어나옵니다. 구조물에 들어가자 불빛과 검은 음영이 벽의 구획을 나누어 공간의 모습을 변형합니다. 지난 1940년대에 공간의 개념을 탐구한 현대 미술의 거장 루치오 폰타나의 작품입니다. 새로운 공간에 딱 들어갔다는 느낌이 강하게 받고 그래서 온전히 그 작품을 감상하고서 좀 공간을 이동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폰타나처럼 공간을 탐구한 한국의 작가 곽인식의 작품도 소롤 미술관에 전시됐습니다. 두 작가는 캔버스나 동판에 구멍을 뚫어 2차원의 평면을 3차원으로 확장하려는 작품 세계가 닮았습니다. 굉장히 시각적으로 닮아 있지만
물성을 탐구하고자 했던 곽윤식과 물성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폰타나의 어떤 주제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14일 개관한 강릉 소를미술관은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리처드 마이어가 설계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건물도 되게 예뻐 보이고 여기 보니까 아파트랑 산이랑 통창으로 보이는데 자연 환경도 되게 멋져 보이고 해가지고. 소를미술관은 강릉 교동 7구역 개발을 통해 민간 아파트 시행사가 건립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강릉시가 업체에게 기부 체납을 받아 공공미술관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기부 체납 이후가 문제입니다. 올해 전시를 추가로 기획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릉시로부터 미술관의 운영을 위탁받을 강릉아트센터는 앞으로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마련되더라도 높은 수준의 전시를 기획하려면 수개월 이상이 소요돼 전시 공백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릉 지역의 공공미술관이 또 들어서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전시 계획 수립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가 시행돼 지역대학 출신의 채용 비율이 늘고 있지만 특정 대학의 쏠림 현상은 개선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내고 지역인재 유출 방지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난 2018년 도입한 지역인재 채용 제도 비율은 2018년 23%에서 2021년 34%, 2022년 3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강원권 대학 출신을 선발하는 한국관광공사는 강원대 47%, 연세대 미래캠퍼스 36%였고 나머지 대학 출신은 18%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은 도내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시도교육청과 광역기초지자체의 민원 서비스를 종합평가한 결과 도내에서는 철원군만 나등급을 받았고 강원도를 비롯해 동해, 원주, 춘천, 고성, 양구, 평창, 홍천, 화천, 횡성 등 9곳의 지자체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도교육청과 강릉, 삼척, 태백, 양양, 영월, 인제 등 6곳의 지자체는 라등급에 그쳤고 속초시와 정선구는 최하등급인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